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간편 결제 앱 있잖아요. 그 화면 뒤에서 사실은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죠.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국제결제은행의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터의 선수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돈을 맡기는 은행, 그리고 요즘 정말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거인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새로운 화폐 전쟁의 양상을 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담장 안의 정원이라는 문제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FPS와 CBDC 중 뭐가 더 나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지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화폐 전쟁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전쟁의 중심에는 바로 전통의 강자, 은행과 신흥 강자, 빅테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포인트처럼 특정 앱이나 플랫폼 안에서만 주로 통용되는 그런 디지털 머니가 있죠. 지금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원활하게 섞이지 못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담장 안의 정원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과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각자 자기 정원에 높은 담을 쳐놓고 서로 교류를 안 하는 모습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담장 안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꽤 그럴듯한 비유죠? 결국 이 담장 안의 정원은요, 우리 모두한테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회 전체로 보면 거래 자체가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에도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높은 담을 허물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서 이 분리된 정원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바로 신속결제 시스템, 줄여서 FPS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브라질에 픽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엄청 성공했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결제 앱들이 쓰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그런 만능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바로 CBDC입니다. 이건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냥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의 다리가 놓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연결되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결과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요. 금융소외가 사라집니다. 누구나 쉽게 전자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소상공인 같은 가맹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연결이 더 잘 되면 경쟁이 붙어서 수수료가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결과 뒤에 숨겨진 경제학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다 연결돼 버리면 결제 회사들이 굳이 가격으로 경쟁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소비자들은 어떤 앱을 써도 다 결제가 되니까 업체 입장에선 굳이 수수료를 낮춰서 가맹점을 끌어올 이유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탈중개화의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은행이 아닌 새로운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이 시장에 막 뛰어들게 되면서요. 전통적인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공공에서 제공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죠. FPS랑 CBDC. 이 모델에 따르면 과연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상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보면 FPS나 CBDC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결론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둘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FBS는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 즉 민간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옮겨주는 시스템이고요. CBDC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 지갑에,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충관계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좀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폐쇄적인 담장 안의 정원을 허물고 모두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가면 금융소외가 해결되고 거래가 늘어나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거나 은행의 입지가 줄어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결제 인프라를 도입했을 때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다니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통행료가 좀 비싸질 수 있더라도 모두를 위한 더 빠르고 넓은 금융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걸까요? 더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미래를 위한 대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